안녕하세요. 주식코니 혼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번 주 좀 월요일 날도 좀 못했고 화요일 날도 좀 준비 잘 못했습니다. 얘기 드리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비중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2,500 여기 고점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 나니까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달을 좀 행사소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을 좀 흐릿하게 얘기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죄송하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 일단 다시 좀 냉정하게 이럴 때 이제 다시 한번 또 멘탈 잡고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봤어요. 오늘 좀 반성한 의미에서 그다음에 좀 대응법을 제대로 다시 원래대로 좀 흐름으로 읽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환율에 민감했던 건 맞아요. 제가 어제 준비했던 영상에 환율이 좀 급락이 나고 떨어지니까 외국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은 다시 한번 또 힘있게 환율이 고점 갱신해주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환율의 수치에 따라 움직였다고 볼 수는 있는데 환율이 고점이 아니었다라는 증빙하면서 급락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봤던 기본적 추세 지표를 다시 한번 또 냉정하게 돌아가 보자 라는 취지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고요. 지금 자릿대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흐름으로 보자. 흐름으로 보자. 해서 일일 일비 하지 말고 흐름으로 보자. 그래서 단기 매수 자리를 뭔가 찾고 있고 보고 있고 해서 솔직히 저희가 추천한 종목은 잘 갔어요. 이 와중에도 종목들 흐름은 좋았습니다. 애청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냉정하게 시장은 진단이 돼야 되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면, 자, 시장은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 추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다시 그어 온 거고요. 고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추세, 저점이 낮은 전형적인 추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가 저항이었다라고 얘기 드렸던 건 여기 저점을 지켰던 저항대이기도 했지만 추세의 돌파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의견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돌파되면 돌파 매수를 봐야 되니까. 하지만 여기는 추세와 저항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대를 이제 계속 코스닥을 곁대서 얘기 드렸던 거죠. 코스닥한테 83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자리대가 코스피도 같은 자리대로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널을 드리고 요 흐름대로 큰 흐름을 보고 나서 예전처럼 진단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좀 주린이 분들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 너무 일일비하면 따라하기 힘들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보고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이제 또 여기서 진단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요, 여기 2415포인트입니다. 여기 자리가 되게 의미 있는 자리긴 해요. 사실 이번에 내려오면 보자 했던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시면 코스피가 여기에 미니 박스를 그렸죠. 여기서 미니 박스 2270포인트대에서 85,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미니 박스를 박스에서 여기에서 금액대에서 지켜주다가 여기가 돌파된 겁니다. 2400포인트 정도가 돌파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거죠. 추가 상승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대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또 반등은 나올 수 있고, 반등 나올 자리입니다.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바로 또 내려간다 그러면 전 저점 확인하자.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고 전 저점이 확인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다시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자, 다시 한번 또 보실 거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인 여기 포인트가 이제 여기가 아니죠. 낮아지죠. 당장 추세를 적용해 보면요, 여기가 한 2500포인트 정도가 저항이 되겠죠. 2500포인트 정도 대가 넘지 못하는 자리가 단기적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2500도 돌파를 체크해 봐야 될 것이고요. 일단은 2200 후반까지 보자 라는 진단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다. 그래서 반등 나오고 2500까지 좀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수익 걷어내고 일단은 좀 관망으로 가야 되는 자리, 그 다음에 빠진다 그러면 추가로 살 수 있는 자리나 약손절 구간이면 해야 되는 자리다. 지금 자리 그렇다. 그 다음에 전저점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세의 밑단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황 그렇게 전달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제 그어놓은 거죠. 그어놓은 거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어 놓으니까 또 맞아 떨어지긴 해요. 왜냐면 이제 당연히 추세 저항 때였기 때문이죠. 당연히 여기가 단기적으로 그려놨던 것이 여기가 이렇게 저항 구간이죠. 여기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하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돌파 못할 것 같은 그 자리였기 때문에 매도를 얘기했던 거죠. 여기서 여기도 이 추세가 이렇게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추세 좀 지워놓고 위추세는 그어드렸기 때문에 요거대로 흘러내리는 거기 때문에 밑단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700포인트 때까지 열어놔야 되고요. 당장 또 더 빠지더라도 780포인트 때 이번에 지켜줬던 자리 때 또 778포인트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일단 조금 좀 주의하셔야 되는 자리다. 되게 그 매수하기 좋은 맥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일단 그 지수는 좀 보는 걸로 하고요. 특징적인 게 이거예요. 오늘 진짜 놀랐습니다. 야, 개인이 1조 1,500억 매수?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도 그대로 쏟아져 나왔고 개인의 매수가 장난이 아니네 싶더라고요. 금융 투자는 원래 뭐 그렇다 치고 연기금이 좀 매도가 나가고 개인의 이 매수가 오늘 시장을 더 하락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매수는 정말 뭘까요? 엄청나게 지금 자리대에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조금 경계가 되는 부분이 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되고 외국인의 그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에 힘이 실렸다는 것,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게 조금 불안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멈춰야 되고요.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대응하면서 장을 지켜봐야 되고 반등 주시 비중 축소나 대응 조절 얘기 드리면서 시장은 시황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자 일단 종목을 볼 건데 우리 채널은 종목 그래도 괜찮았어요 얘기했는데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거 다 저는 이거 자랑도 안 해요. 자랑도 안 하고 진단만 하는데 분명 시장에 오늘 오른 종목도 몇 개 없어요. 뭐 800개 뭐 900개 중에 10개 100개도 안 올랐는데 보시면 이제 제가 어제 방송 드렸던 것도 보시면 이렇게 9월 1일 보면 오늘 이제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빨간 불들이 들어왔던 종목이 제가 다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8월달 돼서 다 추천드리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가온치스도 분석을 다시 완벽 분석했던 종목이고 자 한번 볼게요. 요것만 훑어보고 공부 차원으로 좀 도움되시라는 얘기고 자 현대미포에서는 조금 다른 지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랬죠. 이렇게 상승 났을 때 자 조선주 슈퍼사이클 가나요? 라고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좀 고가대니까 한 10만원까지는 열어놓자. 10만원까지 열어놔서 조정 오면 보자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그 흐름을 보아하니 그리고 파동이 요게 파동 하나다 얘기도 드렸죠. 하나 얘기도 드렸고 그러니까 아직도 현대미포유선의 분석은 완벽도가 끝나지 않은 거죠.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수정을 좀 요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좀 그 시장에 밀림이 강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전 저점대를 체크해야 될 것이고요. 전 고점대를 체크하고 그렇게 되면 금액이 좀 내려가더라고요. 자 보시면 주봉을 한번 볼게요. 간결하게 보기 위해 자 주봉으로 보면 이번에 캔들로서 요 정도 되죠. 93,500원 94,000원 정도 됩니다. 93,500원 요 자리가 돌파 올라온 자리죠. 올라온 자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자리죠. 이번에 요 중요한 저항대를 뚫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때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심하게 밀린다면 93,500원까지도 빠지겠구나. 93,000 여기 정도까지도 빠지겠구나. 캔들상으로 92,500원 더 내려갈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그럴 때 이제 시장의 낙폭에 따라 과하게 잡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91,500원 이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진 않죠. 최대한 중요한 되게 중요한 자리네요. 91,500원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빠진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자리고 넣어볼 수 있는 자리예요. 분할매수 필요 없는 자리. 필요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91,500원이 오면 분할매수 필요 없이 넣었다가 여기 박스 밑으로 다시 파고 내려가면 뭔가 악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근에 좋았던 걸 다 반납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그거는 이제 매도가 나가야 된다. 슈퍼사이클 모르겠고 일단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91,500원 부분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빠지지 않을 수 있죠.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자리대가 한 97,000원 정도까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미포에서는 보자 얘기 드렸잖아요. 보자 그래서 10만원대 오면 보자 했는데 오늘 10만 1,500원 찍어줬죠.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면 기준선, 기준선에 닿여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시장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지금 예전에 박스를 돌파해 준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한다면 여기 기준선에서 반등해 줄 거예요. 반등해 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밑단이 열리면 지지, 이 종목에 대한 지지 자리를 체크하면서 98,000원, 91,000원 이렇게 나눠서 분할로 이렇게 사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볼 수 있다. 그래서 지수에 따라 대응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해주면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서 여기 단 이 밑단까지도 체크하면 현대 보유선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고 진단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동화선이고요. 요거 이제 잘 된 케이스죠. 잘 된 케이스인데 9월 25일날 추천드렸고요. 여기 이제 분석 강하게 해놓겠죠. 여기가 추세 이탈 안하면 괜찮다 하고, 9월 25일이니까 요때요. 요때 방송했고 상승한 것 같아. 지금 다시 눌림하고 추세 맥점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베스트 타점이 제가 추세 그어놓은 데서 나오고 오늘 슈팅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볼 수 있는 자리, 관심 종목에 제가 돌려보지 말고 최소화해라. 관심 종목 최소화하면은 맥점인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고, 기회가 이틀 왔죠. 이틀 왔고 오늘 급등. 그러니까 오늘 같은 개똥장에도 간다라는 건데, 그냥 단순 지표로 얘기 드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거에 힌트를 얻은 거고, 결과론적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올랐으니까 수익권이지만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사실 사는 건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맥점에 사는 게 좀 어렵고, 그 대신 맥점에 사는 것보다 어려운 게 종목 선정입니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사야지 맥점에 사야 좋은가를 봐셔야 된다는 건데, 그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 매집 전문가로서 나름 좀 더 확률을 높이려고, 확률을 더 높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결과론적인 거니까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드리고 그어드린다고 다 가지 않습니다. 분명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대응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세요. 제가 뭐 수익 나셔도 저한테 말씀드려도 치킨도 안 보내주실 거잖아요. 또 잃어도 이러면 원망하시겠지만 수익 나도 저한테 뭐 안 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믿고 뭐 이게 얘가 하니까 잘 가더라고, 그냥 제가 분석견대로 사신 다음에 물렸는데 손절 못하죠,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라고요. 하시는 분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수익 냈던 건 인정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안 사셨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차 저항이 여기였어요. 9,400원대까지 일단 단기적 보자. 그리고 120선을 치고 꼬리가 남는다. 정확한 분석이죠. 그러니까 꼬리가 남는 부분. 그러니까 요때 산 사람들은 이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오늘 또 매집 캔들로 더 올라갈 수 있고 11,000원대까지 열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면 짧게 보면 더 밑단도 있죠. 여기도 있죠. 만원대까지 열어보면서 단기적으로 좀 체크할 수 있어요. 만원 정도, 1,500원 정도까지 목표치 일단 두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오늘 같은 날 사실 목표치가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사실은 무조건 비중 축소가 돼야 돼요. 왜냐면 저항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보유 안 하신 분들도 꺾어 내려가면 일단은 좀 장이 좋을 때도 했다는 거를 하시면서, 편단가가 절대 훼손되면 안 돼요. 왜냐면 추세 때 산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와줄 때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비중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빠른 대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을 낸다는 자체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이 종목의 맥점이 해서 시장이 무너지고 안 좋아지고 꺾여버리면 다 꺾이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시장과 반대로 좀 상승 나와줬지만 오늘 좀 비중 축소가 됐어야 된다. 하지만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1,500원까지 열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되, 평단가 절대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진단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RFHRC 얘기 드렸죠. 이것도 공부 차원 플러스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5G 쪽에 수급이 들어왔네요. 얘기 드렸고, 5G 중에 인와이어스가 탑픽이지만 가장 수급이 좋은 건 RFHRC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두 선을 그어놨죠. 그어놨고, 제가 얘기 드렸죠. 이 맥점의 이틀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120선 치고 한번 빠질 수 있다는 얘기 드렸는데, 120선 오늘 뚫어주는 캔들 나왔고, 여기 분석해놓은 27,000원대에서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돼 있으면 오늘도 매도 자리예요. 오늘도 요때 샀다고 해서 요때 매도 자리면 이게 15%잖아요. 15% 수익이다. 그러니까 맥점에 샀으면 안 좋은 장에 몇 거래일 만에 15% 수익이다. 여기는 분할 매수 자리라고 해도 일단은 15% 수익,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드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바닥 매집으로 세력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력이 개입을 하면요, 시장이 무너질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간 것도 분명 있어요. 안 간 거 있고, 세력이 그냥 방치하고 다시 흐른 거 있고, 다시 반납된 것도 있고요. 손실권 접어든 거 있죠. 잘 나간 것만 보여드렸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시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RHFC가 차트 중에 제일 좋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명확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있다.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상승 나왔다는 게 의미 있겠죠. 이게 이제 언제 추천드린 겁니까? 8월 30일에도 있었고, 8월 26일에도 있었나요? 8월 26일은 없었고, 25일 날 추천드렸고, 25일, 30일, 25일, 31일,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RFH 얘기 그렇고, 그 다음에 가온치수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제가 분석을 완벽 분석해서 드렸는데 얘기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자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 이거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놓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새겨볼게요.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고 22,000 중요한 자리였고 62,000이 깨지는 그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반등하지 못했고 여기서 이 평단가가 여기인 사람은 정리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1%도 안 되게 약손실로 나와야 되는 자리. 왜냐? 당연히 저항으로 맞아야 되는 자리니까. 그러면 분석이 틀린 게 아니고요. 대응이 틀린 거죠. 여기서는 팔았어야 되고 더 빠졌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꼭 다른 채널 보면 차트 이미 지난 얘기니까 차트니까 내 말 맞았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차트마다 대응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차트도 보는 법이 다 달라지잖아요. 맨날 바뀌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했고 어제 방송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제 방송에 얘기 드렸던 게 여기가 저항이 있고 깨고 내려와서 못 올라온다는 건 저항이다. 그럼 빠진다는 걸 많이 둬야 되는데 금액이 올라왔을 때 얘기 드렸잖아요. 올라온 건 의미 있는 거다. 세력이 관여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온 건 의미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쵸? 의미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봐야 된다. 내가 손절했더라도 올라오면 다시 봐야 된다. 거래량이 돌아오면서 올라온 건 세력이 다시 올린 거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또 급등 나왔었어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왔고 어디서 밀립니까? 오늘 상승이 10%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어놓은 외부 추세와 저항대에서 꼬리가 남고 밀린 거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분석됩니까? 가온칩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좋아 보이죠. 좋아 보니까. 그런데 일단 얘가 좋아지려면 여기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되는 거고 여기 저항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추세를 이겨야 돼요. 지금은 추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던 추세에서 여기 중간치를 깨고 이탈했다 회복하고 트랩이 된 거고 다시 한번 상승 나왔지만 밀리는 게 당연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 못 해주면 이런 그림 다시 나오잖아요.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에서 이런 자리에서 해볼 수 있는 자리대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됐던 거다. 거래량도 들어왔었고 오늘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썼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뭡니까? 여기서 매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요거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왔어야죠. 많은 거래량이 나왔어야지 조금 안 밀리면서 끝났을 텐데 밀렸다. 그래서 좀 밀린 거, 그래서 좀 변동성이 강해 보이고 충분히 다시 한번 하락으로 내려갈 자리입니다. 내려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요. 수익 중이신 분들도 긴장해야 되는 자리에요. 평단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수익 더 나더라도 저항대에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맞춤 분석대로 가셔야지 큰 고통이나 힘듦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잘 대응하시고 신규 관심 가지신 분들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손절한 종목도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삼성 SDI고 어제 추천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다르게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 이거 제가 어제 금액을 이렇게 58만 5천 원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근데 얘기 드리고 했는데 오늘 바로 밀렸어요.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밀리니까 밀렸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세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틀어주는 캔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장악형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밀어버린 거죠.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민 거예요. 자 보시면 최근 거래량도 이렇게 거래량 들어왔던 것도 환율에 꺾여 드는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환율에 민감한 건 솔직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SDI 얘기 드렸고 38만 5천원 얘기 드렸어요. 38만 5천원대 자 보시면 그 금액에 혼이가 말했으니까 38만 5천원을 사느냐 그렇게 보시기에는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오히려 여기서 58만 5천원 깨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봤던 지지대 매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샀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하락하고 안착하는 것 같다가 실패하고 올라올라다 실패하고 올라올라다 실패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이 58만 5천원이잖아요. 58만 5천원 계속 저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못 가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그 저항대를 뚫지 못한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 드려도 기본적인 그 흐름을 이렇게 딱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명히 여기서 지지받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더라도 분봉상 지지가 나오는 거, 분봉상 흐름이 나오는 거, 그런 데서 바닥권을 관심 종목의 바닥권이나 지지층을 찾아서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보고 뭐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딱딱 봐도 딱딱 맞아 떨어지고 금액대가 딱딱 떨어지는 걸 목격하셨으니까 그냥 사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금액 딱 지지대 딱 체크해서 맞아 떨어진 게 많으니까 그 금액 사고 팔면 되는구나 라고 했다 물리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관심을 있으시다 해도 그날의 분봉을 꼭 체크하셔라. 분봉 보면 오늘 딱 답이 나와요.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 안 살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됐어야 된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착이 됐으면 모를까요. 근데 일단 깨졌고, 자 그러면 저 때문에 산 사람은 어떡하냐. 그 이제 거기 이제 대안을 드리려고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기가 외부 추세로 많이 빠졌던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돌파됐다는 건 하락 추세는 넘어왔다라는 거 보는 거고, 반대로 여기에서 또 중요한 지표가 나오죠. 저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저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이 많이 밀려서 코스피가 많이 밀린다 그러면 여기 때까지 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금액대까지 추세로 보자. 추세로 여기 밑단 잡아주는가. 시간이 좀 지나고 며칠 이렇게 변동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요쯤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4만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54만원 정도가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54만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추가 매수나 그런 걸 보시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신 분이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 신규 매수자라도 여기가 되게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래도 내일 만약에 코스피 좀 좋아지고 반등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평단가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58만 5천원이 사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가 깨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되, 일단 고점은 여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평선 저항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장대 양봉이었던 캔들 여기를 벗어나야겠죠. 여기 60만원 정도 위에 안착을 하느냐가 제일 관건이겠죠. 60만원 안착해주는가.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일단은 좀 하락이 한번 열리고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한번 맞춤 대응하시면 좀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SK고요. SK로 좀 드릴 말씀 많아서 길게 좀 얘기를 좀 길게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댓글로 이제 그 자사주는 되게 좋고 호재고 매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제가 이걸 의견을 저의 생각이지만 좀 강인하게 드리고 싶다, 메시지다. 왜냐면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재밌는 소견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원래 미국 주식 투자자예요. 원래 저는 한국 주식은 여러분들보다 경력이 짧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 드리고요. 미국 주식을 먼저 했고, 자, 하나만 딱 예를 들 거예요. 자, 하나만 예를 들 겁니다. 미국 주식하고 다르고 차라리 제가 배당을 해야죠 얘기 드렸죠. SK 주주를 뭐 자사주 소각도 좋은데 1% 정도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주주 환원을 하고 배당하면 차라리 그게 주주한테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렸더니, 뭐 다른 회사 뭐 미국 주식 봐도 배당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엄청나게 달라요. 결이 달라요. 이게 미국 주식은요, 정말 재무에 되게 민감해요. 영업이익에 민감하고 재무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실적 좋아도 저평가, 실적 안 좋아도 급등, 기대감의 급등, 완전 우리나라는 테마 장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한 거고 차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의 의존도나 그 재무제표 공부의 의존도가 적어져요, 우리나라 주식은. 하지만 미국 주식은 제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종목 선정이 어려우니까, 실시간으로 낮에 좀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넘어온 거고, 테마주가 재밌다라는 걸 느꼈던 거죠. 변동도 크고 더 다르네. 근데 미국 주식은 되게 정직해요. 때로는 보잉을 하나 예로 들면요, 이거 공부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보잉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 투자 가치가 미국 주식이 맞다면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잉이 10년 15년 계속 흑자를 내고 영업이익이 많이 법니다. 근데 코로나 때 딱 1년 비행기 좀 이렇게 좀 무너지면서 바로 적자가 나버리고 나라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SK가 적자가 나고 삼성전자 적자 나도 쌓아놓은 자본금이 넘칩니다. 몇십조 몇백조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숨만 쉬어도 회사 10년 20년 50년 그냥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회사가 쌓아놓은 돈이 많아요. 세금을 많이 안 내서. 그런데 미국은 보잉은 그렇게 10몇 년 동안 흑자를 내면서 벌었는데 돈이 왜 없을까요? 없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뉴스 찾아보세요. 다 주주한테 배당을 해서 그래요. 투자자들한테 다 돈을 뿌리고 전부 배당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돈이, 여윳돈이 없어요. 몇십조 몇백조 쌓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1년 2년 적자만으로도 바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 주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요, 삼성전자 200조 쌓여있고 300조 쌓여있고요, 삼성생명 100조 200조 쌓여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SK 몇백 조 있고요. 그 시가총액 대비 쌓아놓은 재산의 자본금이 어마어마해요. 나라 구조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적정 주가를 못 받는 거예요. 배당을 하지 않으니까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지속적 사지 않는 겁니다. 배당 매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다. 그 다음에 오너 리스크가 크다. 물적 분할을 하는 짓을 행위를 한다. 미국 주식 물적 분할 잘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 장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응을 해야 돼요. 항상 대응을 해야 돼요. 장기 투자 좋으니까 가져갑니다. 없어요. 재무조화도 빠지고 SK 머티리얼즈 흡수합병한 영업이익 어디 갔습니까? 재무, 영업이익, PBR 엄청 낮아요. SK 주가 반영 안 받잖아요.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얘도 테마주예요. 우리나라는 다 테마주예요. 세력이 올려줘야 가요. 절대 기관이나 개인이 가는 거 한계가 있어요. 외국인이 쏴야 쏘는 겁니다. 요때 마찬가지예요. 요때 다 30만원 갈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나오고 할 때 LG전자가 12만원 17만원 갈 때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9만원 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런 것들을 시장의 판단을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닌데 제가 다 겪었던 걸 얘기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에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땐 다 대수상장에 시작하니까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재물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는데, 다 그걸 겪고 나면은 더 우리나라 장은 차트의 의존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차트에 더 많이 드리는 겁니다. 재무 제가 볼 줄 모르겠습니까? 저 강의도 하고 다니는데, 오늘도 이렇게 수업도 하고 다녀요. 개인 강의도 하고 그룹 강의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니는데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뭐 그렇다 제 말에 맞다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판단을 좀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더 맞으시는 성향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미국 주식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증권 요즘 낮에도 투자 가능합니다. 자, 이제 쓸데없는 말 너무 길었는데 공부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종목 많이 안 본 거예요. 시장 얘기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SK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이 22만 5천원 7천원 되게 중요한 자리였죠. 22만 5천원 22만 7천원 그게 다 맞아 떨어졌었고요. 한번 맞아 떨어졌었고 다 맞아 떨어져서 작용했었고 멈춰 있다가 했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있다가 갭으로 출발해 가지고 최근에 상승 24만원 줬던 거고요. 24만원 정도부터는 저항 구간 얘기 드렸고요. 이평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다시 빠질 때 22만 5천 7천원 지지받는 거 보자 그랬고, 받고 다시 반등했죠. 그리고 나서 봤는데 뉴스가 떠서 다시 봤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뭡니까? 대차장구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좀 들어왔네요. 조금 밀릴 것 같네요. 근데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뭐 RF, HRC나 이런 거 보시면 시장이 무너져도 안 빠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거래량이 했는데도 빠지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이 그냥 판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오늘도 그 공매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22만 5천원, 22만 7천원 다시 안착하는 거 보고 다시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빗단을 열어놔야 돼요. 대응이라는 거예요. 대응. 자, 보시면 단기적으로는요 22만 원 22만원에서 멈추는 거 테스트 한번 보시고요. 22만원 깨지면 옛날 저점까지 내려온다라고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SK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말 듣고 맞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흐름을 읽어야 되니까, 흐름이 빠지는 흐름이라면 22만원까지 한번 좀 멈춘 구간이 있을 것 같고, 더 빠지면은 예전 저점까지 밀릴 수 있겠다. 그러려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전저점까지 간다 그러면 시장 맞춰 따라 내려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올라가줄 땐 일단 올라가줄 땐 아까 말씀드린 금액대와 24만원 저항대를 보고, 그 다음에 26만원 27만원 밴드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좀 진심 좀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이제 GI텍 요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완벽 분석편 하나씩 하면 정말 제 완벽 분석이 맞아 떨어지는 게 신기할 정도지만, 이게 그만큼 제가 쌓아온 경력입니다. 이제 저만의 경력이죠. 자, 뭐 가온칩스도 맞는 대응해서 뭐 거기 올라오면 다시 봐야 되는 얘기 다 드렸고요. GI텍 완벽 분석할 때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 얘기 드렸죠. 여기서 완벽 분석하고 조회수도 꽤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빠질 좀 그게 많다. 저가 앞에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2800원 구간 보자 얘기 드렸고, 2800원은 안 왔어요. 2800원은 안 왔는데, 여기 저항대, 이제 여기 추세가 그려졌던 저점대에서 2800원은 안 왔죠. 안 왔는데 여기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럼 제가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평균가가 3,800원 위에 있는 사람들은 2,800원 정도나 보자. 근데 못 사셨을 수 있어요. 안 왔으니까. 혼이가 말한 2,800원 딱 안 왔으니까 안 왔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올라와 줬죠. 그럼 제가 올라오면 뭐라고 얘기드렸습니까?
3,800원 구간 비중 축소 얘기 드렸죠. 비중 축소. 당연히 밀리는 자리니까. 일단 밀리는 자리니까. 그래서 여긴 당연히 박스 저점 고점대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주는 자리죠. 지금 돌려주려면 아주 미세하게 나면 저점이 올라왔지만 아직은 그냥 박스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박스죠. 그래서 지금 여기선 또 사신 분은 비중이 줄여야 되고 평단가에 따라 비중은 줄여야 되는 자리다. 근데 올리는 추세 힘이 되게 좋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하 혜택도 보시려면 자 일단 힘이 되게 좋다. 그러면 저가를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겠죠. 자 상승 후의 조정. 자 보시면 상승 나오고 눌림이 나오겠죠. 눌림이 얼마나 나올 때라서 이건 눌림목 매수로 가야 돼요. 지금 매수 아니고요. 지금 매도 자리고 어떤 흐름 돌파 매매 자리가 나오느냐 아니면 눌림목으로 봐오느냐. 눌림목 나오면 3,400원 정도까지 열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열어볼 수 있겠죠. 3,400원 구간까지 눌림목을 열어보고 중간층으로 보고 신규 매수가 다시 갈 수 있고 저점을 높이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좀 이게 종목 좀 그 검토, 그다음에 지수 한번 점검, 그다음에 좀 차트 보는 법 이런 것들, 그다음 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걸 좀 얘기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의견 얼마든지 존중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저의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요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반영하시면서 좀 시장을 큰 흐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